자,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뭐 한 5년 차이가 있는데 점유자가 달라요. 여기 뭐 A, B고 여기는 B야. 이렇게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선계가 증명이 돼요. 증명이 돼. 그러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예,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이렇게 계속 추정이 돼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정 뭐 그냥 추측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것 같다. 증명이 됐으니까 그럴 것 같겠지. 이렇게 추정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했어요. 선의의 점유자, 적법하게. 그러니까 뭐 내 임대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뭐죠? 그냥 일반 간단한 수선비,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쓰다 보니까 이것도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필요비, 보존을 위한 게 필요비죠. 자, 이 경우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하지 못해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물건을 인도한 경우, 물건을 인도했어요. 물건을 인도했어요. 내 사기를 당해버렸네.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인도했어요.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든 어쩌든 하여튼 내가 물건을 인도했어요. 침탈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내가 물건을 줬잖아요. 내가 물건을 줬다고 여기 나와 있자. 물건을 인도한 경우 자기가 물건을 인도했어요. 자기가.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물건을 인도했어. 뭐 사기를 당하든 안 당하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뭘 했든 해가지고 하든 사기를 당하든 뭘 당해서 하여튼 물건을 자기가 인도를 했대요. 이러면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네, 뭐 해가지고 이 점유권이겠죠.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내가 이거 선의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권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자, 이거는 패소 확정 시가 아니고요. 소제기 때부터 소제기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악의 점유자. 이게 소송을 거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다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197조에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만 추정.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패소를 하면은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뭐 확정, 뭐 판결, 뭐 그동안 쭉 이거 다 아니고 소제기 때부터 패소하면 소제기부터. 요 지문 가끔 잘 나와요. 요 앞에도 패소가라는 단어도 있고 소제기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놓는 식이죠.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5번 지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점유일 때 첫날하고 끝날 그 처음 요날 점유만 입증하게 되면은 계속 점유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과 끝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의 승계가 입증이 되면 그건 점유 계속으로 추정하는 거죠. 자, 여기 2번 지문에 있던 내용이고요. 자, 상환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을 취득했어요. 내가 그걸 이용하면서 취득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쓰기 위해서 한 거죠. 과실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해가지고 거기를 잘 내가 쓰고 있다. 그럴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냥 간단한 수선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여기 이제 3번 지문이었고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그 물건에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악인일 때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 제1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도 했던 내용들이죠. 이와 같이 여기도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4번 지문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건물을 양도를 준 경우, 내가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내가 인도를 해줬어요. 인도. 예. 그럴 경우는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꼭 침탈을 당해야 돼. 침탈을 당한 점유자가 바로 이 청구권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토지 통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의 토지 통해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있다.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 자, 이거 토지가 있다가 이거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는데, 그 분할하고 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자, 그 토지를 양도했어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요 A라고 하는 토지를 딱 이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자, 2번, 이게 맞아요. 무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는데 여기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무상이 아니고 여기는 유상. 처음에 토지 분할할 때 무상으로 얘가 좀 했잖아요. 같이 먹고 공유를 하고 있다가 했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분할을 하면서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무상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걸 양도했다 해가지고 무상이 되질 않아요. 무상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고 해서 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상.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아니죠. 이건 틀린 말.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쓰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남의 토지를 내가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토지가 아니고. 기존의 통로에 있으면 그것이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요. 이게 토지 이용하는데 부적합해요.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이 없어. 충분한 기능이 없어요. 이건 좀 위에 지문하고는 틀리죠. 이건 더 편리해서 하는 건데 밑에 거는 부적합해. 그리고 충분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인정된다. 이게 반대네요. 이거 반대.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편리할 때는 안 되고요. 이게 부적합하고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왜 소멸이 안 되죠? 이게 다른 공로가 벌써 생겼잖아요. 다른 더 좋은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고 그건 소멸이 하죠.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19조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토지의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자, 분할 또는 이제 일부 양도의 주의 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였어요. 도로. 여기가 도로. 근데 이걸 분할을 이렇게 해버렸네. 그럼 여기에 지금 다 막혀가지고 이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할을 할 경우는 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를 지나가도 돼. 이렇게 분할을 한 경우는. 똑같은 걸 갖고 있다가 분할을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어요. 무상이라는 얘기죠. 무상. 무상으로 다닌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네. 이게 분할이 아니고 이게 토지를 다 있다가 요만큼만 분할해가지고 요만큼만 이제 양도를 한 거야. 일부만. 그럴 경우는 똑같이 보상의 의미 없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자, 판례들 쭉 볼게요. 통로로 이용 목적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 해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미 통로가 있는 경우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편리하다고 이렇게 뭐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지문 3번에 나왔던 내용. 이미 통로가 있어도 부적합하고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 자, 위하고 틀린 점, 요거 좀 차이가 있죠. 이건 편리하다고 하는 거고, 이건 부적합하고 충분한 기능을 못해. 그럴 때는 인정이 됩니다. 여기 4번 지문에 나왔던 내용. 장차 장래의 이용 상황에 따라 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야, 이거 장래에, 뭐, 미래에 내가 여기에 지금 요만큼 가지고는 안 돼. 더 크게 좀 이거 있어야 돼. 통행로. 이건 안 된다.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공로가 이쪽에도 공로가 생겼어요. 도로가. 그럴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여기로 가든가 이제 소멸 이쪽으로 이제 다녀 이렇게 소멸. 이거 지문 5번에 나왔던 내용.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예, 행정재산이라도 이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관공서야, 관공서.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제 땅이 있어. 이거 도로가 없어 주변에. 그러면 이 관공서 행정재산이라도 여기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주위토지 통행권은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철거가 가능하다. 이건 다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1번 지문에 있었죠. 통로 개설로 손해를 주었을 때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 주위 토지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네, 당연한 얘기죠. 분할 일부 양도 때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보상 의무는 없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분할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 분할 같이 할 때 그 직접 분할했던 그 사람하고 일부 양도로 내가 토지 이렇게 있다가 일부만 양도한 그 당사자 요때만 이제 무상 보상 의무 없이 되는 거고요. 특정 승계인 적용되지 않아요.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특별 승계인이 되겠죠. 그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유상으로 다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네, 1, 2, 3, 4, 5번 다 지문이 여기 다 있었네요. 여기. 요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이거 민법 PDF라고 동영상 올려놓은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치를 해가지고 문제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지금이 2025년 2월인데요. 지금 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혹시 댓글 한번 봐주세요.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일반 재산. 예, 맞습니다. 일반 재산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국유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있고 행정 재산이 있어요. 행정 재산. 행정 재산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관공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뭐 시청, 뭐 도청 이런 거 관공서. 관공서가 행정 재산이에요. 그리고 일반 재산은 그냥 일반 뭐 국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런 게 일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행정재산은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행정재산은.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취득시효 완성을 자기가 했는데 뭐 이거를 뭐 동의를 얻어서 양도를 해야 하면은 자기의 권리잖아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지금. 이전 등기 청구권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하고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 예,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취득시 완성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 원래 있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저당을 잡혔어요. 저당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무슨 얘기야? 이게 근본 없어요. 없어. 이게 틀린 건 4번이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당권을 잡았을 때는 내가 취득시효로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취득시효로 해가지고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원래 등기하기 전에 여기에 있던 뭐 저당권, 뭐 건저당, 뭐 아니면 다른 뭐 등등등등 이런 거를 몽땅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 부당이득 반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순탁을 한 사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신탁을 한 사람, 그러니까 A, 여기가 B,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시효 완성을 했을 때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 뒤에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올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이제 시효 완성을 했어요. 여기서 완성했는데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시효 완성하고 등기를 안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B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럼 여기 B에다가 시효 완성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기 시효 완성했을 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효 완성의 등기를 주장을 해야 돼요. 여기. 요거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취득 시효의 대상. 자, 자기 소유 부동산, 토지의 일부도 되고요. 국유 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만 공유 지분, 행정재산은 되지 않고요. 행정재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관공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 상실로 본래 용도의 상태가 아니라도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되지 않는 한 일반 재산이 되지 않는다. 네, 이거 뭐 관공서 지금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럼 내가 취득시효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용도 폐기가 되지 않으면 일반 재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나 토지 일부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 공유 지분 이런 것들이고요. 자, 취득시 요건은 소유 의사로 평온 고요하게 있어야 돼요. 자, 선의 무과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자주 점유. 자주 점유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소유 의사가 있다. 자주 점유여야 돼. 자주 점유. 내가 이걸 내 거다. 나는 이거 내 거 가진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주 점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이거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거야. 당연 추정이 됩니다. 자주 점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 네 거니까 점유하고 있겠지 이렇게 추정이 돼야 이제 추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걸 뭐 이런 식으로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간접 점유도 가능. 임대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시 이제 임대를 놔도 된다는 얘기죠.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내가 자주 점유를 하면서도 직접 점유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자주 점유 그냥 간접 점유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된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걸 뭐 했다가 다 이거 뭐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어. 아니면 뭐 양도를 했든지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죠. 마음대로는 안 돼요. 마음대로는 안 되고 단 기간 중 계속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다. 계속 등기 명의자가 혼자 동일 그럴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양도를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갔다. 그때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 취효시도 왕성이 되어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완성 딱 됐을 때 그때 소유자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고 싶겠죠. 하면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맞춰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완성 단시, 딱 20년 되면 20년 딱 됐을 때, 완성 딱 됐을 때, 그때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채권거래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점유를 잊어먹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10년.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라 볼 수 없다. 네, 뭐 이거는 벌써 이제 완료를 했잖아요. 완료했는데 뭐 하면은 완료하고 나서 점유가 안 됐더라도 이건 포기가 아니죠. 근데 청구권 하면 되잖아요. 자, 사례들 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어요. 자, 취득시효 만료 후, 취득시효 기간이 딱 끝나서, 20년이 끝나서, 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제3자에게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A, B, C, 이렇게 하면 양도가 되고 양도가 버려.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20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C까지 와버렸어. 그 등기를 이제 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취득시효 완성 때 소유자는 B에 그러면 이 C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얘한테는 청구권 해도 안 돼. 얘한테 해야 되네. 얘한테. B한테. 이렇게 새로운 기산점으로 취득시효 개시함. 그렇죠. 여기 뭐 다시 또 뭐 20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 어디 기산점을 딱 잡아야죠. 잡아서 20년을 해야 되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전에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이게 뭐 같은 얘기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의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아, 이게 아까 지분하고 비슷하네요. 그 이혼을 건저당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에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그냥 나만 소유권만 싹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건저당이 있든 저당권이 있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온다. 같이 온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어요. 여기 C 갔다가 다시 B로 왔어요. 그때는 여기 B한테 바로 하면 돼요. 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등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여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복귀하면 청구 가능.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이거 이제 양도돼 버렸네. 이제 끝났네. 소용없네. 취득시효. 이거 괜히 완성했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B로 넘어오면은 여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기타의 경우 판례. 완성 당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완성 후 소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 새로운 이해관계이라 볼 수 없고 그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하면은 미등기 등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던 부동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취득시효 완성을 해놨는데 또 그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다. 완성 후 명의 신탁인 경우 완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완성 후 명의 신탁된 경우, 이 경우는 완성을 한 후에 명의 신탁이 됐어요. 명의를 딴 사람한테 옮겨준 거죠. 이 경우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 후 명의 신탁 해지된 경우에요. 자, 이 경우 아까 이제 지문 나왔던 거랑 같네. 5번 지문. 완성 후 명의 신탁 해지된 경우 명의 수탁자로부터 명의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명의 신탁자는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조문에 이 완성 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가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는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이 돼요. 이 경우 그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요거 맞는. 여기 X는 요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주장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판례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없다. 여기 이제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 후에 명의 신탁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장을 하면 돼요. 하면은 그런데 완성 후에 명의 신탁이 해제되는 경우는 그 해제되고 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신탁자한테 넘어온 거죠. 이렇게 수탁자한테 갔다가 신탁자한테 넘어온 경우, 이렇게 신탁자한테 넘어왔는데 완성 후에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얘한테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제3자로 보는 거야. 제3자로 여기서는. 명의 신탁, 여기에 판례 내용입니다.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파산했어요. 완성 후에 등기 명의인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가 불가. 자, 이렇게 파산을 한 경우도 이제 못해요. 등기인이 이제 이 파산을 했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이 파산 절차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럼 취득 시효했다고 여기서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성령 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죠. 시효 취득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죠. 국有재산도 취득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일반 재산은 된다 그랬죠. 일반 재산은 행정 재산은 안 되고,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이 번복이 안 되죠. 이게 틀린 말이네요. 3번 이게 틀리네.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추정이란 말은 우리가 크게 막 이거를 막 뭐 엄청나게 뭐 어디다가 도장 찍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럴 걸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측한다,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자주 점유에 추정이 돼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막 크게 막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도장 찍고 어디 계약을 하고 막 하는 이런 이거 딱 하면은 그냥 딱 정해지는 뭐 어디 뭐 판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추정, 이럴 걸 뭐 이런 그런 의미의 추정입니다. 이때는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고 팔았든지 아니면 상속을 했든지 이런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 그렇죠.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뭐예요? 이게 20년이 됐는지 이거를 이제 좀 하고 싶은 사람이죠. 20년이 됐으면 내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면 내 걸로 20년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면은 전 점유자라도 여기 어차피 이제 승계가 이제 딱 나와 있다든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되니까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 뭐 중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내 개시일부터 하든지 이렇게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임의 선택. 취득 시도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등기까지는 마치지 않았어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얘가 이제 얘한테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반환 의무가 없다. 없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점유. 답은 3번이 되고요. 취득 시효 완성된 등기 명의인의 변경, 소유자 변동,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제 등기 명의인이라는 얘기죠.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렇죠. 취득 시효에 이거는 취득 시효는 점유자가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20년 쭉 1년, 2년 하루 이틀 막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소유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어리에 계속 쭉 해서 20년이 딱 되는 요 시점에 지금 병이 갖고 있다. 그럼 요 병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갑이 소유했지만 이게 완성될 때 병이 소유였다. 그럼 병한테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병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유자의 변동이 된 경우. 점유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든지 이렇게 상속을 했든지 종료를 했든지 하여튼 정상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점유 개시일 요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 20년이 안 되네. 그리고 보니까 B까지 B 점유 개시일부터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합산의 경우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 이거 당연하죠.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가 다 자기 것처럼 되는 거니까 하자도 승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도 가능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B부터 선택하니까 20년이 되네. 그러면 B, C, D 점유기간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지금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완성을 했어요. 20년 완성을 하고 C한테 양도를 했네요. 소유자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고. 자, 이럴 때 등기 청구권은 B한테 있죠. B가 완성을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B가 완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기 청구권은 B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 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요. 그럼 C는 A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이렇게 바로는 할 수 뭐 없죠. 이 사람이 뭐 취득 시효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 B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야 함. 자, 그렇죠. B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취득 시효 지금 완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B를 대위해서 A한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